가야 700년, 철의 왕국의 흥망성쇠. 삼국의 틈바구니 속. 그러나 결코 작지 않았던 나라. 그들은 강철로 무기를 만들고 바다를 통해 세상을 만났다. 한반도 남쪽 낙동강 유역에서 피어난 문명 가야. 그들의 역사는 신화처럼 시작되었지만 실제 그 기반은 철과 무역 그리고 자유로운 연맹 정신이었다. 지금부터 700년 동안 불타오르다 사라진 철의 왕국 가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본다. 건국 신화 42년. 가야의 역사는 신비로움으로 시작된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42년 어느 날 김해의 구지봉 위로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중 첫 번째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김수로왕. 백성들은 하늘이 내린 존재라 믿고 추대의 왕으로 세웠다. 이때 세워진 나라가 바로 가락국 금관가야였다. 하늘과 땅을 잇는 왕으로 묘사되며 그의 등장은 가야가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라 신성한 기원을 가진 왕국의 형태였음을 보여준다. 금관가야의 성립.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의 비옥한 평야와 풍부한 철광 자원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이 지역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로 내륙과 해상 무역 모두에 유리했다. 가야 사람들은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제작해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또한 강과 바다를 이용해 교역로를 개척, 일본과 중국 남부 지역까지 교류를 넓혔다. 이 무렵 금관가야는 철의 나라로 불리며 가야 연맹의 맹주로 자리 잡았다. 가야 연맹의 형성 3세기 무렵. 3세기 무렵 낙동강 유역에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경쟁했지만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고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가야 연맹체였다. 김해의 금관가야,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합천의 고자국 등 각국은 독립된 왕을 가졌지만 철과 바다로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연맹의 중심에는 언제나 철이 있었다. 철기 문화의 발전. 가야의 경제와 군사력의 근원은 철이었다. 낙동강 유역에는 풍부한 철광이 있었고 가야 사람들은 고도의 제련 기술을 이용해 강철 무기와 농기구를 생산했다. 특히 덩이쇠는 가야의 대표적인 교역품이었다. 이 쇠는 화폐처럼 쓰이며 가야 경제의 표준이 되었다. 이 철은 한반도 전역뿐 아니라 일본까지 퍼졌다. 가야의 제철 기술은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다. 가야와 외일본의 교류. 가야와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활발히 교류했다. 가야의 철과 기술은 일본 열도의 초기 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가야로부터 철제 무기와 도검, 제철 장인과 토기 기술을 받아들였다. 가야계 이주민들은 일본 각지에서 귀족 계층으로 자리 잡았고 문화 언어 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그들에게 바다는 국경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잇는 하늘의 길이었다. 광개토대왕의 공격 400년경. 400년경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돕기 위해 남하했다. 이때 가야와 일본해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5만 대군이 남하하면서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패배했다. 이 전쟁으로 금관가야는 군사력과 정치력을 잃었고 가야 연맹의 중심은 무너졌다. 이 사건은 가야 역사에서 쇠퇴의 시작이었다. 금관가야의 쇠퇴 5세기 초. 전쟁 이후 금관가야는 더 이상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교역로는 끊기고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그 틈을 타 고령의 대가야가 부상했다. 낙동강 중류의 비옥한 평야와 내륙 교통로를 바탕으로 대가야는 군사력과 문화력을 키워 연맹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 대가야의 성장 56세기. 대가야는 세련된 외교로 주변 강국과 관계를 맺었다. 백제와는 문화교류, 고구려와는 군사동맹, 신라와는 때로 협력하며 때로 대치했다. 그들은 제철 기술을 이어받아 무기와 철을 생산했고 화려한 금동관과 토기를 제작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이 시기의 번영을 보여주는 대표 유적이다. 대가야는 가야사의 두 번째 황금기를 열었다. 외교적 시도 6세기 중반. 6세기 중반 대가야는 삼국 사이의 균형 외교로 생존을 이어가려 했다. 백제와는 혼인 동맹을 맺어 관계를 강화했고 일본과는 무역을 지속했다. 하지만 신라가 낙동강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두 나라는 점점 충돌했다. 외교의 균형은 무너졌고 대가야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가야의 멸망 562년. 562년 신라의 진흥왕이 대가야를 공격했다. 수도 고령은 포위되었고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 항복했다. 대가야의 멸망은 곧 가야 연맹 전체의 종말을 의미했다. 한때 철과 바다로 번영했던 왕국은 이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에필로그 가야의 유산. 가야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가야의 제철 기술은 통일 신라와 일본에 전해졌고 그들의 해상 교류 정신은 동아시아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날 김해와 고령, 함안의 고분군은 가야의 문명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다. 토기 하나, 철검 하나에서도 그들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력이 느껴진다. 가야는 분명 사라진 나라지만 그들의 유산은 여전히 한반도의 뿌리 속에 살아있다. 가야 700년, 철로 번영하고 바다로 이어졌던 문명. 사라졌지만 결코 잊히지 않은 나라.